오늘부터 이제 4주간 클린을 스쿨로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아주 고질적이었던 제 체질을 고쳤어요. 네. 그래서 그 해독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건강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거의 클린 모드에 준하는 그런 유동식을 한 끼라도 꼭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게 이 유동식을 권하지 않고 이제 알로된 식품만 드시는 경우에 훨씬 더 명현 반응이 심해요. 네, 본인이 되게 부대껴하세요. 피부로 뭐가 자꾸 뚫고 나온다거나 좁쌀 반응이 심하거나 뭐 두통이나 뭐 까람이라든가 이런 것 두통이나 뭐 까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파트너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거의 비용이 다 안 되니까 이제 유동식을 생략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희가 이제 분자 교정적인 영양요법이라든가 또 완치 수준의 치료를 요할 때 여러분이 왜 꼭 유동식을 함께 활용하셔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린스쿨을 통해서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저를 설득을 못하면 남을 잘 설득을 못 시키는 그런 성향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그렇다고 얘기를 못해요. 예, 그게 이렇게 내가 굉장히 멋있는 거짓말을 안 하는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질도 있대요. 언제 한번 사상체질 강의를 듣다가 소음인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이제 그런 기질이다 소음인이. 그래서 제가 나 소음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근데 사람이 또 살다 보니까 바뀌어요. 네, 성향도 바뀌고 예전에는 굉장히 심한 머리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형으로 자꾸 가서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하게 되고 또 몰랐던 자신의 원래 모습도 찾게 되고 뭔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발전도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린도 그런 면에서 왜 저희가 클린을 해야 되는지, 클린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써놨어요. 이 책의 저자가. 그래서 스쿨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책에. 방법도 제시를 하지만 왜 클린인가라는 부분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뉴트릴라이트를 처음 만난 거는 20대잖아요. 근데 20대에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 이 사업은 이 건강관리 혁명이란 단어가 한국에 없을 때예요. 네. 그리고 웰빙이나 로하스라는 단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트릴라이트는 그 낱장 한 장짜리 카다록에서 정말 그 한 켠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 보면은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제가 20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고 있었고 늘 피곤했는데도 이거는 노인들이 드시는 건가 보다. 건강 보조식품이니까. 그때만 해도 사업 설명을 하면은 밥 세끼 잘 먹으면 되지 무슨 비타민이야 이런 어른들이 참 많으셨을 때라 이런 보조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된다는 인식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만 사다 드리고 저는 거의 안 먹고 먹어도 굉장히 간헐적으로 뭐 몇 개 씹어 먹다가 맛없다고 또 안 먹다가 막 이런 습관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가치도 모르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뉴트릴라이트였는데 지금은 다른 거 줄여서 뉴트리 더 먹자. 정말 그런 주의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20대, 30대를 거치면서 이제 제가 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예, 그리고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또 4주 동안 다른 다양한 또 체험 사례를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 클린을 이제 처음에 저희가 목차를 좀 보면은요. 이제 유튜브 때문에 제가 이제 PPT 자료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책으로도 충분한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현재 얼마나 예전과 다른 오염되고 거친 환경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저자가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뉴욕 한복판에서 정말 열렬히 일을 하고 있었던 심장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이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박사가 우리나라에서도 클린이라는 프로그램과 이 저자의 인터뷰가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소개가 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소비자분들이 또 이 클린보드로 체험을 해요. 생로병사에서. 그래서 이제 단기간 합숙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식생활을 바꿔보고 그리고 변한 것들을 또 기록하고 나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체크하다가 들어와서 또 다시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게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에도.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자와 또 본인이 깨달은 바를 통해서 쓴 책이라서 그래서 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책은 사실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 뭐 저희가 지금 읽어도 끝이 없는 게 건강에 대한 요즘에 뭐 방송만 틀면 사실 라디오에서도 전 라디오를 이제 듣지 TV를 안 보지만 라디오에서도 뉴스만큼 많이 다루는 게 건강이에요. 예. 심지어는 극동방송에서도 아프다는 사람 중 기도해달라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파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음식, 식탁 위에 또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4장은 그 독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래서 클린은 어떤 개념인지 5장은 예. 6장 클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개념 또 7장은 내가 실천하는 거 8장은 클린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유지 또는 또 클린 이후에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클린을 하는 것 자체에만 너무 몰두를 했었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요. 하시고 난 직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먹기 시작할 것인가가 더 큰 돈을 법니다. 예, 사실은 클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8장이에요. 예. 왜냐면 클린 기간 우리가 3주나 또는 뭐 제한식이요법 기간을 포함해서 5주나 6주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클린 모드로 산 게. 예. 삶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클린 모드로 산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평소에 예전에 10대, 20대 때 즐겨 먹던 밀가루,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이 많은 이런 군것질거리, 길거리 음식, 그쵸? 뭐 이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거의 절식에 가깝게 절제하고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거의 유동식 모드로 지낸 게 7년에서 8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 전엔 제가 어땠냐? 거의 반나절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 집에 오면 무조건 누워야 돼요. 피곤해. 예. 그리고 굉장히 과식, 폭식, 야식 다 했고요. 뭐 대식가였습니다. 아주 밥을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교감 우위 체질들이 소화하기가 굉장히 왕성해져요. 그래서 많이 먹고 잘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이제 부교감 우위 체질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저는 나 안 되겠다. 나는 평생 클린 모드로 살아야겠다. 이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는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냐?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사실은 우리 뭐 3일 디톡스, 7일 디톡스 뭐 프로그램 많잖아요. 3일 동안 밥 안 먹고 뉴트리만 하루 종일 먹는 게 3일 디톡스예요. 7일 디톡스는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또 만든 분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레몬 물만 계속 마시면서 뉴트리만 먹고 실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나는 절대로 굶지 못한다. 나는 씹어야 된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된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죽을 먹느냐, 어떻게 물만 마시느냐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라는 걸 저를 설득을 못하면 저는 그걸 안 하고 다른 분에게도 설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클린이라는 이 책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독을 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는 본사에 지금은 이제 바디키잖아요. 예전에는 그 바디키 이름이 파지트림이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BCCP였어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두 끼를 파지트림을 타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단백질에다가 지금 바디키처럼.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세 끼를 꼭 밥을 먹어야 되고 아침에 저희 첫째는 항상 밥을 해서 먹여서 보내는 애였어요. 근데 제가 둘째가 이제 아토피 체질로 태어났어요. 저를 닮아서 이제 태열기가 있더라고요. 낳자마자. 그리고 그 태열기가 그냥 거기서 끝내주길 바랬는데 계속 아토피 체질로 가더라고요. 둘째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났어요. 원래 부교감 체질들이 아침에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아이를 부랴부랴 깨워서 옷 입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미팅을 하러 가야 되니까 밥을 먹일 시간 없는 거예요. 애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를 고치겠다고 이제 프로틴에 아세로라 갈아서 뭐 거기다 퀸치 주스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제 나름의 이제 홈메이드 영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마시고 보내냅니다. 둘째는. 근데 오히려 둘째가 초등학교 현재 스코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평균으로 봤을 때 첫째가 4학년일 때보다 둘째가 더 커요. 첫째는 아침에 꼬박꼬박 밥을 먹여 보냈던 애고 둘째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식을 먹여서 보냈던 애예요. 근데 아토피는 당연히 이제 완치 수준으로 지금 케어가 되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제 몸을 고쳐보면서 이 클린 모드가 왜 현대인에게 이해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이 해독이 주는 그 즐거움을 알고 나면은 다이어트라든가 회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동반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4주 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린을 유지기가 이제 3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8장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번에 한 가지씩 먹어봐야 됩니다. 근데 초보자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3주 동안 굶은 게 기특해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끝난 날만 근데 신나게 먹어야 돼요. 어디 가서 그냥 회포를 풀어야지. 못 먹었던 거 다 먹어야지. 저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동안에 못 먹은 거 한번 오늘은 쫙 먹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신나게 먹는데 사실은 클린은 이제 텔로미어 책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요. 병원에 가서 값비싸게 텔로미어 검사를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몸으로 테스트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비싼 테스트다. 그 얘기가 텔로미어에도 나와요. 클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클린이 끝나면은 하루에 한 가지 정도씩을 드셔보셔야 해요. 내가 오늘은 고기를 먹어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증상이 뭐 피곤한지 장이 막 가스가 차는지 예전에 있었던 증상이 다시 나오는지 그 다음 날은 밀가루를 먹어보고
예, 그 다음 날은 뭐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보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 테스트를 하는 게 클릭을 했던 기간보다 더 비싼 기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다시 예전에 그런 나빴던 어떤 컨디션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뭔지만 찾으셔도요,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예전엔 어땠냐면은 항상 피곤하고 항상 아팠기 때문에 왜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피곤하고 늘 이렇게 우울하고 늘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그냥 젖어 있었기 때문에 뭐를 하면 좋아지는 건지 그 좋아지는 컨디션에 대한 경험이 없어. 옵티멀 헬스라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빠지는 것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쩌다 한번 제가 좀 컨디션이 나빠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곤하다거나, 예, 뭐 잠이 안 온다거나, 뭐 가스가 찬다거나, 뭐 갑자기 화장실을 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증상이 왔을 때, 내가 뭘 잘못 먹었지? 내가 먹은 게 뭐지? 내가 요즘에 생활이 어땠지?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옛날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이제 저희 11살짜리 딸하고도 그런 대화를 해요. 예. 애가 이렇게 아토피 체질이라 지금도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이번 주에는 식품을 잘 안 먹고 나쁜 것만 많이 먹어서 본인이 이제 다 적어와요. 본인이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뭐 오늘은 식품을 먹었네 안 먹었네 뭐 X 동그라미 막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줘요. 어떨 때는. 예. 근데 제가 잘했다고 기특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 주는 식품은 먹다 안 먹다 뭐 이랬는데 편의점은 엄청 많이 갔어. 엄마 내가 돈을 안 갖고 다니면 안 되겠어. 3만 원을 가져가는데 다 썼어. 어디 가서 썼어? 거의 편의점 가서 다 먹었어. 그래서 보면은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등에 보면은 두두두두 해요. 막 이렇게 가스가 올라온 것 마냥 안돼 막 이러면서 제가 GNH를 막 발라주면서 뭐 먹었냐고 대화를 해요. 뭐 먹었냐? 너 뭐 먹은 것 같아? 예. 근데 저는 아이를 지금 10여 년 관찰했기 때문에 한 단위 정도는 괜찮아요. 예. 하루에 뭐 과자 하나를 먹었다거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었다거나 뭐 초콜릿을 하나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초콜릿도 먹었으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래도 10년을 그렇게 제가 키웠기 때문에 유산균을 여기다 쐐기다가 갖고 다녀요. 네, 이렇게 매는 쐐기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가 이렇게 근지럽다 이러면은 꺼내가지고 먹을 줄을 알아요.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몸이. 그렇게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지, 그럼 몸이 나빠졌을 때는 뭘 먹으면 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자라는 아이랑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저 어렸을 때는 아토피란 단어가 없었어요. 중학생이 병원에 가도 주부습진이었어요. 네, 중학생이 병원에 가도 이건 주부습진이라고 진단했어요. 아토피란 단어가 없었다니까. 근데 그런 시절에 내가 뭘 먹어서 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가 저한테 물어봐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을 건강 케어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때도 뭐냐면은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을 생각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초보자는 어때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 물어볼까봐 내가 막 경직돼 있어요. 응? 뭐가 되냐고 물으면 몰라 내가. 네. 그리고 저 사람 질병을 몰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데 내가 막 답해주느라고 굉장히 씨름을 하세요. 그렇죠? 당황하고. 근데 저희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속 공부하지만 다니면서 저희가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식생활에 대해서 문진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생각하도록.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클린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저는 정말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뉴트릴라이트를 만난 것만큼 이 클린이란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됐던 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제가 나가는 내용의 페이지가 적혀 있고요. 예, 같이 책을 보시면서 진도를 나가면서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또 누군가와 함께 리딩을 하셔도 되고요.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이 체험한 걸 전하시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정독을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이걸 지금 한 번 리딩한 게 아니라 거의 7, 8년 이상을 리딩을 했어요. 이 책을 4번을 정독했어요. 팀에서 어느 해인가. 그래서 만든 표가 있습니다. 예. 뉴트럴라이트를 클린에 맞게 적용해서 만들었던 표가 있습니다. 네, 그 표도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공동연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공동연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표예요. 목표. 저희의 목표. 클린과 또 영양요법과 뉴트럴라이트를 저희가 알고 또 활용해야 하는 목표. 목표는 뭐냐면 이 13페이지 위에 문단의 맨 밑에 줄에 행복과 장수입니다. 어른들은 뭐라 그러세요? 아유 뭘 오래 살아. 예. 장수 얘기하면 바로 그러시죠? 나는 오래 안 살 거야. 나는 70에 죽을 거야. 나는 뭐 80 되기 전에 죽을 거야. 막 이러시는데 근데 그게 우리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뭐 저희가 거부한다 그래도 참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장수라 제가 생각하는 장수는 뉴트럴라이트의 비전이에요. 뉴트럴라이트의 이 목표가 뭐냐면 옵티멀 헬스입니다. 이 뉴트럴라이트 저희가 그 본사 캘리포니아 본사에 뉴트럴라이트 이제 여러분이 연구소를 방문하시면 거기에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옵티멀 헬스예요. 옵티멀 헬스는 뭐예요? 최적의 건강 상태예요. 네.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제 삶이. 근데 제가 원하는 지금 저의 건강에 대한 추구는 뭐냐면 옵티멀 헬스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케어하는 소비자나 파트너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강 상태는 옵티멀 헬스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상태. 나는 나의 최적의 건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는 분 계세요?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단 하루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예, 있으세요? 예, 저도 있어요. 이 뉴트럴라이트를 통해서 그 최적의 건강 상태를 경험했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걸 위해서 어제 내가 뭘 안 먹어야 될 걸 먹었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빨리 그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해독이라는 스위치를 돌립니다. 해독 모드로 돌릴 줄 아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클린스쿨의 목표예요. 저희가 어떻게 평생 치즈케이크 한 쪽을 안 먹고 고기 하나를 안 먹고 정말 뭐 뷔페 한 번 안 가고 어떻게 피자 한 판을 애들하고 깔깔거리면서도 안 먹으면서 일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먹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쵸? 근데 이 클린을 알고 나서 전 즐거운 게 뭐냐면은 정말 즐겁게 먹고 먹을 땐 먹어요. 먹을 땐 먹는데 제가 해독 스위치로 제 몸의 스위치를 돌릴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클린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은 빠르게 제가 해독이라는 모드로 몸을 정화시키니까 그 먹는 즐거움을 느낀 후에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제 삶을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퀸 파티를 할 때는 퀸 파티를 하고 그리고 이 해독 모드에 내가 스위치를 언제든지 돌릴 수 있고 이런 삶을 사신다면은 진정한 옵티멀 헬스가 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죠. 해독기는 내 몸에 갖고 있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에는
내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 몸에 있는 해독 기능 자체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이거를 몰랐어요. 저희가 보물상자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상자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 밖에서 계속 뭔가를 찾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 뭐가 있나? 딴 데 뭐 없나? 이렇게 일생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거를 같이 공부하고 체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해독 시스템의 스위치를 그냥 켜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몸이 더 잘 움직이고 불균형 상태가 바로 잡히고 짜증나는 증상이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요, 제가 이제 밀가루 책에서도 밀가루를 끊어야 100가지 병이 낫는다. 저희 팀이 또 읽었던 책입니다. 리딩했던 책인데 거기도 구석기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길었던 시간이에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근데 인간의 몸이 구석기 시대에 맞게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의 학자들이. 예. 그래서 우리 소화기가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밀가루나 또 햄버거, 피자, 뭐 무슨 이런 식품 첨가물 범벅이 된 외식, 뭐 이런 아이들이 먹는 그런 군것질류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한 게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구석기 시대는 수백만 년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사람은 사냥과 채집을 하는 이 생활 양식 속에서 가둬놓고 키워서 잡아먹는 고기가 아니라 빨리빨리 키워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상업화된 고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애들을 막 숨어 있다가 어떻게든 한 마리 잡아서 굴 속에서 다 막 쫄쫄 굶고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쵸? 사냥을 해야 됐던 그러니까 온 가족이 포식을 한 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적으로 이 신체 활동에 가장 적합하게 진화가 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약간의 꿀과 그리고 과일, 야채 정말 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들과 그리고 사냥을 통한 고기 예,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제품, 설탕, 밀가루가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세 가지가 다 안 맞아요. 예. 유제품, 설탕, 밀가루가 다 안 맞습니다. 제가 클린을 해보니까, 클린 모드로 계속 지내보니까, 밀가루를 먹거나, 뭐, 유제품이나 또, 외식에 그런 메뉴가 많죠. 외식에.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설탕. 심지어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보이지 않는 설탕이 마약보다 더 나쁘다. 담배를 하루 종일 피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설탕세를 냅니다. 예. 콜라나 햄버거에 들어있는 이 설탕의 그 양이 국민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게 건강의료보험으로 나가는 세금을 더 많이 늘린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에 세금을 붙여요.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클린을 통해 여러분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컨디션이 무너지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되고,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사실은 입증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클린이라는 게 결코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유행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있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클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아티스트리 스킨케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로마 테라피 저희가 이제 그 유기농 인증을 받은 그 아로마 테라피가 2가지가 나오잖아요. 프랑스 인증 받은 거. 그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원래 이집트나 인디안 시대부터 2, 3천 년 전부터 우리는 식물 속에 에센셜 오일, 아로마로 병을 치료했었어요. 저희가 지금 뭐 소팔메토나 뭐 달맞이꽃 종자유나 우리 그 뉴트릴라이트에 들어있는 것들이 거의 허브잖아요, 그렇죠? 네. 꼭 외국에서 나오는 풀만 허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먹는 나물류 있죠, 나물류.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이런 식물들도 고사리, 뭐 무슨 시금치 다 허브예요. 이름을 붙이자면 허브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식물 속에만 들어있는 그 식물 정유로 병을 치료했었어요. 2, 3천 년 전부터. 근데 전쟁 이후에 항생제 페니실린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이 감염이나 막 팔다리 부러져 나간 걸 빨리 고쳐야 되니까 지혈을 해야 되니까 약을 썼던 방식이 거의 모든 병에 다 약을 써야 되는 걸로 변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100년이 암흑기였다라고 평가가 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의사들이 써놓은 책들에 다 써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사장됐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클린이라는 모드 자체도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해독 모드였고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발견한 성과는 뭐냐면은 이 염증이란 단어예요. 염증.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정말 대장군 같이 생겼었어요. 남자애 같이 이렇게 진짜 우량아를 좀 넘어서 이런 아주 이만한 근데 정말 건강하고 이렇게 젖병을 쥐어주면은 젖병이 찌그러질 때까지 울질 않았대요. 예. 자기 혼자 그걸 다 먹을 때까지 엄마를 찾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우량아였는데 제가 아프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예. 근데 그때 아토피, 천식, 중이염, 비염, 축농증, 뭐 알레르기 예, 그런 거의 모든 부교감에 관련된 질환을 다 겪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뭐 시험 공부를 하다가도 이 비염이 발작을 하면요 누워야 돼 무조건 누워야 돼요.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심해지니까 축농증으로 가고 또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3 때는 이 다른 어떤 그 영양적인 해법 없이 계속 어떤 그 환경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상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 암 빼곤 다 알아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게 제가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이 류마티즘하고 이런 부분이 심해지면은 이 손가락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게 이게 약간 내가 보기에도 정상 손가락 같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이 아토피 알레르기 체질이 심할 때 이 손이 꼭 농사 짓는 할머니 손 있죠. 농사 짓는 할머니 손이 이만하시잖아요. 그렇게 됐었어요, 손이. 그리고 이 아토피가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보면서 이걸 잘라야 되나? 중학생 때. 낫질 않으니까.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잘라야 돼. 아무리 해도 낫질 않으니까. 예, 병원에 가서 뭐 주사도 맞아보고 뭐 연고는 뭐 그냥 상시로 타다가 바른 거지. 그쵸? 근데 그렇게 해도 낫지 않았더니 굉장히 고질적인 재질이 제가 봐도 너무 예뻐진 거예요. 제 손이. 예. 그리고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재발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나는 클린 모드로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거의 개념으로 제가 마음에 정한 건 언제냐면은 둘째를 낳고 제가 처음 제 홍채를 찍어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췌장 쪽이 이 일자형 병소가 깊게 이렇게 한 3가닥 정도가 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당뇨셨고 나도 췌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나도 100% 당뇨에 걸리겠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내가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췌장암으로 갈 수도 있겠다. 다른 어떤 데보다 췌장 부위가 심했어요. 근데 제가 7, 8년 정도를 거의 클린 모드로 절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제 홍채를 찍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게요? 제가 그 췌장 영역이 어떻게 될게요? 췌장 영역이 다 차올랐어요. 메꿔졌어 그 부분이. 그래서 자세히 봐야 거기에 흉터같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이 회복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은 홍채책을 쓴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희 팀이 이제 그 한참 그분을 만나서 이제 뭐 구매하고 막 어떤 하늘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홍채는 바뀌지 않는다고. 예. 홍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뉴트릴라이트 영양요법에 대한 체험이 없으세요. 그분은 그게 전공이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체험을 해서 완치나 수술 취소에 이르는 이런 체험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홍채를 보는 견해도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두통, 변비, 알레르기, 과체중, 우울증, 불안, 통증, 노화, 피로, 예.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염증, 처음에 모든 것이 염증으로 시작합니다. 중이염, 안염, 비염, 예, 구내염, 식도염, 위염, 그렇죠. 전부 염증, 장염. 근데 염증으로 시작한 것들이 만성화되고 5년, 10년 계속 그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암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이 통합적으로 저희가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들을 건강 상담하고 식품이 들어갈 때 식품이 그렇게 다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염증이라는 건 내가 약한 쪽에서 염증으로 우리 몸에서 독소의 반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약한 쪽에서. 유전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내가 체질이 그렇게 타고나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무리하게 많이 사용되는 기관이 약해져서 가장 염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거의 뭐 뚫린 구멍에서 다 염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건강 얘기하면은 뭐 눈, 귀, 뭐 코, 입 예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중학교 때도 그랬고 뭐 사회생활 할 때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잇몸도 막 구멍이 뻥뻥뻥뻥 엄청 잘 생겼었고요. 입술이 헐거나 뭐 이렇게 자주 뜯긴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환절기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 안 그러시죠? 이렇게 막 버짐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 응? 버짐이라고 그러죠. 못 먹고 산 애들한테 생기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늘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 봤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게 너무 새로운 삶이에요, 저는. 없어요. 그 환절기에 어떤 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항상 아팠어요. 항상 감기 아니면 비염이었어요. 비염 아니면 축농증이었어요. 축농증 아니면 감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기약 먹다가 비염약 먹다가 감기약 먹다가 비염약 먹다가. 근데 나중에 분자교정 공부해 보니까 제가 항상 감기 걸리면 그냥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늘 딱딱 꺼내서 먹던 게 콘텐츠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장과 뇌의 부작용 때문에 단종된 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희가 콘택600이란 그 약 이름을 알아서 망정이지 이름도 모르는데 사용하다가 부작용 때문에 단종된 약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박성호 회장 오디오 들어보시면 네. 그분은 약사 출신이라 저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강의하지 않아요. 다 막 원어로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해요. 근데 다른 건 이름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콘택600 하나 제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가 맨날 먹던 약이라.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아파서 열이 나서 네. 벌써 10년 이상을 그렇게 영양요법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 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염증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이제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염증이 있다 몸에. 그러면 그만큼 독소의 반응이 내 몸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독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독소를 배출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홍채를 찍어보면은 혈액 중독 쌓이는 분들이 3명 중에 1명이 그래요. 요즘은 또 되게 심각한 게 뇌의 영역들이 굉장히 어둡고 탁하세요. 예. 그래서 건망증, 뭐 알츠하이머, 치매, 심지어는 최근에 제가 건강케어한 분은 이미 뇌를 병원에서 찍었는데 석회가 뇌에 굉장히 많다고 의사분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홍채를 보니까 이 11시부터 1시 방향이 뇌의 영역이잖아요. 무슨 이렇게 스테플러로 콱콱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일자형 병소들이 뇌의 영역에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의사가 석회가 엄청 많다. 뇌에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건망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죠. 대화를 해보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최근에도 깜짝 놀랐어요. 현대인들은 이 뇌와 관련된 이런 질환들이 심지어는 부모님 양가 4분 중에 1분은 치매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암이란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런 오염 상태 속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암, 심혈관, 당뇨, 자가면역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을 뿐이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 듣고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모르는데. 저거 난치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면은 저희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거의 똑같아요. 몸에서 필요한 불균형을 균형으로 잡아주는 그런 영양을 공급해주면요. 우리 몸에 고칩니다. 우리 몸이.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떵떵거리나, 나 왜 이렇게 떵떵거리지? 그 주변에 하도 완치되시거나 수술 취소, 뭐 4주 만에 막 수술 취소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많아지시니까 제가 막 이 용광로 같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떵떵거리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뉴트릴라이트를 그분이 드시고 그분이 병원 다니면서 완치 판정을 받아요. 어제도 강서에 갔는데 제가 그때가 한 7, 8년 전이에요. 클린 처음 강의할 때예요. 그때 제 오디오에 나와요. 근데 그 부인께서 미즈메디에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자궁암 연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분자교정 스코를 했던 그 애기 엄마시라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전화가 오셨던 적이 있어요. 2년 만에. 근데 그분의 남편을 만났어요. 어제 AP에서. 너무 반가워하는데 그 손을 안 놔. 제 손을 안 놓고 사장님 잘 지내셨죠? 뭐 시술 받으신 거 아니죠? 엄청 뭐안 늙으셨네요. 그래서 손을 안 놔. 제 손을 안 놔. 그래서 사모님 잘 지내시죠? 사모님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제가 막 이제 그런 대화를 한참 했어요. 근데 너무 그 눈빛에 그거 있잖아요. 고마워하는. 네. 꼭 조만간 다시 뵙자. 막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2년 만에 분자교정 공부하다가 2년 만에 다시 연락이 왔던 분이었어요. 그 엄마가 제가 종종 얘기했었죠. 남편까지 모시고 와서 저한테 설득해달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근데 건강해요. 네. 그때 3주를 밀어놓고 영양요법을 했었어요. 근데 취소됐어요. 그때 제가 지금 같은 경험이 있었냐? 없었어요. 막 그냥 책을 막 그냥 막 찾아서 막 전화로 막 얘기해 준 거예요. 뭔가 믿음을 주고 싶어서. 근데 누가 고쳤어요? 제가 고쳤어요. 본인이 다니면서 수술 취소 판정, 완치 판정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열심히 드시고 그쵸? 정말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리스크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 환자혁명 쓴 그 조한경 의사 선생님 보세요. 유튜브에서 얼마나 공격을 당하나. 예.
그러니까 그런 데미지를 정말 유명 인사들이 다 우리 대신 다 막아주고 받아주고 책상분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걸 활용해서 정말 그분들이 건강해지도록 돕는 소비자가 소비자를 낳는 예, 마케팅 플랜이라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페이지 좀 보면요. 엘렌이라는 여성의 얘기가 나와요. 아주 뭐 저희는 이런 정도는 흔한 얘기죠, 사실은. 이분이 이제 혈압을 낮추고 싶어서 이 저자를 찾아옵니다. 저자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심장 전문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기능의학 쪽으로 대체요법센터에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렌이 고혈압 약이나 화학약품이 아니라 뭔가 더 좋은 방법,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왔겠죠. 그래서 저자가 클린을 권유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제가 중요한 것만 써놨는데 클린을 마치고 나서 혈압이 25% 이제 낮아지고 체중은 10kg가 빠지고 체지방은 7%가 감소되고 콜레스테롤이 40%가 떨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책에서나 저희 팀의 사례에서도 굉장히 흔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 지금은 이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저희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레시틴이나 오메가3가 고혈압 약보다 콜레스테롤 약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를 저희 팀은 많이 공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disease, 질병이란 뜻은 disease, 편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재밌죠? 질병은 행복하고 편안한 느낌을 잃었다는 걸 의미한다. 저는 저희 팀의 사명이 건강과 행복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예, 건강해야 행복도 추구할 수 있어요. 제가 만성 피로에 너무 이제 이 아이들 육아와 비즈니스와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하루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이제 세미나나 미팅 갔다가 집에 오면은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뭐 하고 싶나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풀게 돼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그 대상이 주로 이제 자녀들이죠. 그럼 애들한테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애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거나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아프고, 예, 뭐 이러니까 어때요? 맨날 누워있죠. 누워있고, 뭐 시켜주고, 그쵸? 나가서 먹자 그러고 이러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애들한테도 행복한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다. 예. 제가 그게 진짜 행복이다. 꿈이 그렇게 되면서 꿈에 행복한 가정이 제 꿈과 목표가 되면서 건강 관리를 해서 집에 와서도 눕지 않고 종종거리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종종거리면서 애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 엄마. 그게 제 꿈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이 클린을 하는 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 유동식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대의학의 맹점은 뭐냐면은 독소와 질병의 연관성을 아직도 잘 모른다. 예. 심지어는 이제 저희 파트너분의 친언니가 의사세요. 근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이제 아세로라씨를 먹으면 감기가 걸리지 않고 감기 초기에 아세로라씨를 물고 있거나 메가요법을 하면 그 순간 떨어진다. 그거를 이제 저희 파트너께서 의사인 언니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근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슨 말도 안 뭐?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떠실까요? 굉장히 잘 시켜 드시는 뉴트릴라이트. 네, 그런 가족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은 내가 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소비자가 정말 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돼요.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만 해도 그 산부인과 가서 그 남자 제 담당이신 분이 남자 선생님이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살짝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 철분 엽산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나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희 거는 유기농 시금치가 주 원료거든요. 시중 거는 말이나 소의 비장이 많고. 네. 근데 제가 그걸 그분한테 여쭤봤을 때 그분이 그런 게 어디냐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둘째 때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년 후 아주 당당하게 의사분한테 제가 그 사업을 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처방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엄청 이렇게 위축되셔가지고는 그러십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처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소비자가 자기 몸에 대해서 알고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그만큼 대접을 하세요. 네. 근데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하면요. 하라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자혁명에 다 나오죠. 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예? 또 뭐 있죠? 저희가 예전에 그 소아과 의사 책 읽은 거 있는데 나는 현대 의학을 믿지 않는다. 예, 그것도 소아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책들에 보면 100년 동안의 거짓말 뭐 이런 책들 보세요. 예, 건강관리 혁명. 예. 그래서 이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시스템의 오류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오류.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 약과 수술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상태. 예,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는 알아야 된다. 지금은 아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도 대화가 되는 소비자가 은근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독소의 잔류물이 우리 몸에 늘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클린은 뭐가 좋냐? 클린은 저는 뭐가 좋냐면은 시중에 여기 20페이지에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수많은 정화 해독 프로그램들 가운데 가장 명확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각 그 정화 프로그램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이 뒷부분에 보면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뭐 아이유베가가 어쩌고 뭐 무슨 단식이 어쩌고 하나하나가 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어딨냐면은 여기 196페이지에 보세요. 해독 프로그램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197페이지에 그냥 물만 먹는 물단식. 현대인에게는 가장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그냥 금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독소가 다시 나를 공격하는 게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자가 면역이에요. 통풍, 류마티즘, 관절염,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예, 다 자가 면역이에요. 예. 또 뭐 있어요? 뭐 난치불치 있죠. 무슨 베체트, 루푸스, 크론, 예. 전부 자가 면역이에요. 자기 몸의 독소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현대인들의 이런 초미세먼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독소예요. 근데 얘가 배출이 안 되면은 계속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공격해요. 그게 자가 면역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예전 우리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인들이 금식을 해서 몸을 고치고 정화했던 그 시대처럼 따라하시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는 마스터 클린즈.
뭐 주스 단식, 혼합 단식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뭐 생식, 영양 클린즈, 뭐 아유르베다, 제거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제시한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저자의 클린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저처럼 못해, 안 해, 예,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막 이런 사람이 이거 할 만한데, 괜찮은데, 다른 분한테 권할 만한데 이 정도 느낄 정도면은 저는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간단하다. 예. 이게 현대인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바쁘거든요, 저희가. 복잡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상생활을 방해받거나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늘 운전을 하고 앉아서 지내고 사람들을 만나서 저희 일은 뭐냐면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얘기해야 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되고 사업 설명을 하든 그쵸 건강 상담을 하든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라 막 혼신을 다해서 대화를 해요. 이렇게 대충 뭐 가게 차려놓고 뭐 커피 주세요 그럼 커피 주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에너지가 많이 나가니까요. 이런 사람이 하루 종일 밥 먹지 말고 식품만 먹어라 이러면 저는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저혈당이 잘 왔었어요. 지금은 그걸 식이섬유로 제가 고쳤지만은 저혈당 있는 사람 어때요? 짜증나고 배고프면 막 못 참고 막 승질나고 그죠? 네. 그런데 하루 종일 굶어라? 제가 우리 김선 사장님하고 3일 디톡스 하기로 했다가 이틀째 아침에 바로 전화했잖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루 했더니 좋아 근데 이틀째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배고파서 막 폭막 일보 직전이야. 바로 이틀째 못하겠다고 전화드렸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클린은 일상생활을 방해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하고 저녁을 유동식을 드시잖아요. 점심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네, 미팅 끝나고 그 한 끼 먹는 점심을 진짜 즐기면서 그렇게 먹는데 그 또 즐거움이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있고 그걸 누리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디톡스예요. 그래서 1주, 2주, 3주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뭐 처음부터 3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뭐 내가 쉬는 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주 6일을 근무하시고 주일날 쉰다. 그러면 나는 쉬는 날 한 끼나 뭐 두 끼나 뭐 이렇게 그러면 해봐야지. 그것도 괜찮아요.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클린 모드로 지내면은 1년이면은 52일. 그죠? 52주니까 52일을 클린 모드로 지내신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저자가. 이 저자는 이제 3주가 굉장히 깊은 해독 모드 들어가. 1주, 2주, 3주를 연달아 하면은.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그렇게 지내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자가.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맞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건강 케어해 드리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아침 유동식으로부터 시작을 시켜요. 예. 아침 유동식은 굉장히 바쁜 가운데 시작되는 그 식사라서 유동식으로 은근히 건강 상담을 해보면은 아침을 안 먹는 분, 아예 안 먹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침을 꼭 해주는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학교를 가는 사람이었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뭘 먹여서 꼭 보내고 꼭 밥을 해서 그걸 국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해서 먹여서 보내는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저도 아침을 굶진 않았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건강 상담을 해보면은 아침을 안 먹고 패스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럴 때 제가 가장 쉽게 유동식을 권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안 먹던 거니까. 그런데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고 가르쳐 드리면
한 번 그렇게 유동식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끊지 않아요. 너무 놀랍죠? 예. 거의 재주문을 해요. 그것도 1년, 2년, 3년. 여러분 비즈니스를 저희가 팔려고 하면 어떨까요? 예. 프로틴을 어디 가서 팔까? 바리키를 어디 가서 팔까? 유산균을 어디 가서 팔까? 이러면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매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걸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아는 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사실은 제품은 누가 파는 거냐면 아메이가 파는 거예요. 저희는 지적 유통이라고요. 그쵸? 제가 지금 제품 하나도 없잖아. 만약에 이게 세일 주고 뭐 판매면 여기다 제품을 쫙 갖다 놔야지. 제품을 쫙 갖다 놓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러면서 이걸 오늘 나가는 분들이 다 사가지고 가게 하는 게 물적 유통이에요. 그쵸? 근데 저희는 지식 정보와 체험을 공유하는데 제품은 누가 파냐면 이 회사 생산자가 파는 거예요. 직거래. 저희 모두가 직거래로. 예. 그게 저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먼저 체험하고 권하시는 것이 핵심이다. 자, 클린도 마찬가지예요. 클린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기력을 소진시키거나 건강을 악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우리 몸의 장기와 호르몬 효소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최첨단 과학 지식이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 그랬습니다. 이 책에서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그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 25페이지 보시면은 1주차 즈음에는 저희가 가벼운 독소가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활기가 생기고 또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정신이 맑아지고 배고픔을 느껴요. 첫 주에는. 저는 이 배고픔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그 시행착오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냐면은 지금 엄청 우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클린 강의야, 저 사람 장난 아니다. 어떻게 7, 8년을 클린으로 지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책에서. 근데 전 대식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제 표로도 만들었지만 여기 보면은 먹으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견과류를 그런 간식으로 먹어야겠다. 밥을 3끼를 못 먹으니까. 이래가지고 봤더니 그 파스타치오나 여기 있죠. 여기 있다. 229페이지. 네, 요거를 이제 저희가 A4 용지로 우리 파트너분들이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자, 요 표를 이제 클린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거나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간식류나 식사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시하는 걸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뭐 오렌지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딸기도 먹었지만, 거의 이 기준에 합당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몸이 엄청 많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견과류가 나오죠. 근데 견과류 중에서도 땅콩 버터, 파스타치오는 안 돼요. 저는 제가 어떤 책을 리딩할 때였나? 이제 내가 장바구니에 담는 게 곧 내 몸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인정하세요? 정말 와닿죠? 마트에서 왜 저희 맛있어 보이는 거 다 담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걔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사지 않은 게 땅콩이에요. 네. 제가 이 땅콩을 먹고 안 먹고 차이를 느끼면서 이게 손이 한참 막 찢어지고 막 안 좋을 때거든요. 근데 땅콩을 먹으면 더 심해지는 걸 몇 번 느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장바구니에 땅콩을 아예 안 담아요. 땅콩 버터도 안 담아요. 예. 원래는 엄청 좋아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클린 기간에도 뭐 참깨나 호박이나 해바라기씨나 헤이즐넛, 피칸, 아몬드, 캐슈, 호두는 괜찮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산화된 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커피 같은 맛을 씌워놓은 거 있죠. 가미한 거. 여러분 가미한 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견과류가 폐기해야 되는 직전까지 산화가 되죠. 그럼 얘를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깝죠. 사업하는 분들은 거기에 가미를 하고 가공을 해서 다시 식품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안주로 나오는 이런 커피 땅콩, 뭐 무슨 이런 안주류의 견과류 있잖아, 뭐 씌워놓은 거. 옛날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근데 절대로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독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산화된 기름이에요. 예. 저도 어젠가 냉동실에 계속 있던 호두 분태가 있었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자꾸 버리셔야 돼요. 아깝다고 자꾸 모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기름 같은 것도 냄새만 맡아도 이게 산화되는지 안 되는지 다 느껴지죠. 그 빨리빨리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 그거 먹어서 몸이 아프면 빼내느라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아몬드를요 한 자루를 먹잖아요. 하루에 처음에 클린한다고 그 이만한 거 왜 팔잖아요. 그걸 한 2대를 거의 한 하루 이틀에 다 먹은 기억이 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라도 먹자 그러면서 입에서 막 아몬드 냄새가 날 정도. 근데 그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혈당 사인이라든가 뭔가 그다음에 너무 굶은 상태까지 방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뭘 해요?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항상 가방 속에 바나나 한 개라도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말 배고플 때까지 몸을 놔두면은 폭식을 하게 돼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혈당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건강한 간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미리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저희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닥 좋은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거의 없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죄송한데 거의 없어요. 예전에 다 먹던 것들이에요. 뭐 호두 과자, 핫바, 그렇죠? 온갖 뭐 이런 그 달콤한 것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정말 참새가 방앗간을 못 거치듯이 못 지나듯이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먹을 게 없어요. 제가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거의 그 고속도로를 그냥 끝까지 갔다 오는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이기도 해요. 휴게소에서. 네. 심지어는 뭐 커피도 입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정말 맛있는 거 찾기 좀 어려워요. 커피도.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이 사실은 얼마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동안 내 몸을 얼마나 쓰레기통처럼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예.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걸 아시게 되냐면은 거대 식품 산업의 희생양, 거대 제약 산업의 희생양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제가 건강관리혁명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아파서 다시 그 약과 수술로 답을 찾고. 그러니까 제 몸은 뭐예요? 잘못하면 내게 아니라 마루타처럼 생체 실험용처럼 어딘가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을 방치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도 되기도 해요. 저는. 그걸 제가 알고 나니까 라면을 끊어야 내가 이걸 고친다가 아니라 싫어지는 거예요.
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식할 수 있었지. 얘를 끊어서 아토피를 고쳐야지. 이러면 저는 안 끊었을 거예요. 그냥 먹고 긁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의외로 덜렁이에요. 어렸을 때 별명이 덜렁이였어요. 하도 지우개를 잃어버리고 다녀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필통에다가 지우개를 묶어줬어요 실로. 매일매일 지우개를 잃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꼼꼼해져가지고 어디 가서 지갑이나 핸드폰 잘 안 잃어버립니다. 강박관념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알아가야 된다. 자, 클린 2단계는 2주차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깊이가 생겨요. 해독에. 그래서 피부 트러블, 과체중, 알레르기, 장문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3단계에는 진짜 신체 나이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한 번쯤은 3단계까지 깊이 있게 체험을 좀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자, 질문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자,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체크해 보셨어요? 몇 개나 나오세요? 방송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년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걸리는 편이냐? 알레르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느냐? 특정 시기가 되면 눈과 코가 간지럽거나 눈물 콧물이 나는가? 자주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오는가? 피부가 가렵거나 여드름이 나거나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가? 두통을 자주 앓는가? 또 잠을 잘못 이루는 편인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가? 변이 딱딱하고 쉽게 안 나옵니까? 가끔 설사를 합니까? 식후에 속이 더부룩합니까? 속쓰림 증상이 있습니까? 배에 자주 가스가 찹니까? 구취가 나거나 몸에서 악취가 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혀 한쪽 깊은 곳에 백태가 낍니까? 백태 아시죠? 네, 이렇게 하얀 실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한 음식, 설탕,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이나 유제품에 집착이 강합니까? 다이어트와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집니까? 얼굴이나 몸에 부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발성 부종을 앓고 있습니까? 관절이나 근육이 아프거나 경직됩니까? 근골격 계통이 쑤시고 섬유 근육 증후군을 암시하는 통증이나 증상이 있습니까? 몸 한쪽이 따끔거리거나 마비 증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처방약을 복용합니까? 약이나 보조제에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까? 마취나 임신 중에 고질적인 증상이 악화된 것 같습니까? 의욕이 없고 피곤합니까? 분노를 느끼거나 갑작스럽게 욕구 불만을 터뜨립니까? 기분이 가라앉거나 정신이 흐릿합니까? 뭔가를 잘 잊어버리고 집중하기가 힘들다거나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냄새에 많이 민감합니까? 일상생활에서 독소에 점점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까? 메스껍거나 첨가물의 영향을 강하게 알아차린다거나 이런 반응을 물어보네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집이나 직장에서 자주 사용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여기서는 독성에 의한 증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증상을 느끼실 수 있고요. 클린은
29페이지에 제시동을 걸어준다. 단지 모든 계통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제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저자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루과이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랐는데 맨하탄에 와서 자판기, 병원 식당, 간편식 이 책에 보면은 전자레인지에 땡 돌려 먹는 이런 음식들 바쁘니까 그런 식생활을 하면서 배가 베이글로 묵직해졌다. 그만큼 이제 건강이 많이 이루어지고 몸이 망가졌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요. 내가 왜 이런 약을 먹고 내 뇌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못 찾습니다. 처방해주는 의사분도 원인을 몰라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인도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디톡스를 가르치다가 전부 다 직접 와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책으로 이렇게 집필을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33페이지예요. 그렇게 많은 분야의 의사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많은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받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이분이 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 증상만을 보고 증상에 관한 약만 처방을 해주시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와닿고 공감해요. 지금도 저희가 그러죠. 예.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요. 혹시 뭐 드셨어요? 주로 뭘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절대 물어보시지 않죠. 근데 사실 저희가 알아야 하는 거는 내가 먹는 게 곧 나예요. 예. 제가 뉴트리라이트 공부하고 건강 공부하고 여러분과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사실 그래요. 내가 먹는 게 곧 나다. 그리고 이분 자신도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고백을 하시죠. 영양학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환자혁명 책에도 나옵니다. 의과대학을 다니시고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과목도 영양학을 이수하지 않는다라고 의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메가3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양은 영양학자, 영양 전공자, 영양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42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디톡스를 통해서 이분이 뭘 느꼈어요? 이분 자신이 첫 번째 줄에 보세요. 3일째 되었을 때 피로와 배고픔, 두통이 사라지고 7일째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사라지고. 여러분 과민성 대장증후군 알아보신 분? 어떠셨어요? 어떤 고통이 있나요? 저는 설사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뭐 음식을 많이 가려 먹어야 되고 배가 아파서 갑자기 화장실 갈까 봐 되게 불안했고. 네, 맞아요. 네, 우리 사장님도 알아보셨어요? 아, 긴장하면 화장실. 긴장하면, 그렇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 식생활도 그렇고 이제 접대 문화가 한참 심하고 이러면 술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대장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정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하철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그리고 아무데나 막 그냥 뛰쳐들어가서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 예. 그런 고통이 굉장히 긴장이 동반되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는 고3 때 그걸 알았는데 시험 시간에도 무조건 그 다음에는요. 뭐 정답이고 뭐고 없어요. 무조건 뛰쳐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막 찍어놓고 그냥 막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갔다 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괴로운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에요. 그 수술하다가 그럼 화장실 가야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엄청나게 고통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울증과 잔재 증상도 사라졌고요. 5째 줄에 7kg나 빠져 있었고 10대 이후로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10대 때보다 더 컨디션이 좋은 날이 많아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10대 때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10대 때보다 지금 컨디션이 좋은 날이 날수로 치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10대로 돌아가는 목표로 저희가 클린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몸을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그 밑에 균형을 찾고 손상된 곳을 치유할 수 있어요. 맨 밑에 줄 보세요. 10년은 젊어 보여. 이게 목표라니까요. 10년은 젊어 보여. 네,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43페이지 보면은 노화 과정, 첫째 줄에 노화 과정을 거슬렀나?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문단에 두 번째 문단에 한 8째 줄 기능의학이 우리 그 환자혁명 쓰신 분이 전공하신 게 기능의학이죠, 그렇죠? 기능의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돼서 노화 과정을 거스를 수 있는 텔로미어를 다시 길어지게 할 정도면 이거야말로 교과 과정에서 빠뜨린 중요한 주제다라고까지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에는 보시면 독소, 지구 전체를 뒤덮은 독소의 충격적 실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이 홈케어나 또 다른 리딩을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어서 그래요. 저희는 매일매일 이제 거의 데모도 하고 미팅도 다니고 스폰서와 건강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니까 저희는 많이 아는데 소비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각을 못하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분. 제가 최근에 이제 우울증 때문에 연락이 오셔서 만나고 케어해드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내 몸에 대해서 방치하셨었는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면제를 드신 게 10년이 넘어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쉬우니까 먹으면 잘 자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쉽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게 우울증까지 너무 심해지셔서 어제도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많이 먹고 그냥 죽어도 돼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먹었대요. 네. 그게 뭐예요? 너무나도 내 몸을 망가뜨리고 방치하고 그냥 방임했다가 이제는 고치고 싶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고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뉴트리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하루아침에 결과가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 그분이 아 내가 그랬었지 하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수그러져요. 나를 돌아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피드백이에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만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독소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48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예, 유전자 코드를 해독하고 나노기술을 발명하고 완벽한 수술 로봇도 만들고 조만간 만병치료제가 개발될 거고 이런 잘못된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결론으로 판단하면 밑에서 둘째 줄에 의료 체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왜? 기술이 발달할수록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49페이지의 셋째 줄 보세요. 병에 걸리는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요. 과거에는 비만, 제2형 당뇨,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성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린이 3명 중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도 소아당뇨 있으시죠? 네.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소아당뇨는. 내가 먹은 게 3대를 간다 방송도 나왔죠? 엄마나 할머니 세대에서 먹던 것이 아이 때에 나오는 거예요. 태아기 때부터.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느끼는 건데 저희 그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조리 영양사세요. 그분도 공무원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으러 오면은 주사기를 갖고 다닌대. 그 당뇨 측정기. 피내는 거 있죠. 그거를 푹 찌른대요. 배를. 자기 배를. 밥 먹기 전에. 자기 배를 푹 찔러서 혈당을 측정한 다음에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뭘 먹으면 되나 이걸 아이가요. 너무 당연하게 검사를 한대요. 그 앞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게 아주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당뇨인과 일생을 산다라는 우리가 마인드만 가져도요 굶어 죽을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뇨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슐린을 쥐어짜는 식습관, 예. 의존형 인슐린 당뇨 있잖아요. 제2형 후천적인 거죠. 먹는 걸로 인한 후천적인 당뇨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어제 오늘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더 리얼하게 저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구와 사람이 동일한 유기체다. 51페이지에 넷째 줄에 보세요. 너무 비유가 적합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도 70%가 물, 사람도 70%가 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지구도 유기체로 보는 법을 배웠는데 강은 지구의 동맥이고 숲은 폐고 산맥은 갈비뼈고 수십억의 사람들은 지구라는 유기체에서 사는 많은 종류의 세포로 본다면 저희 왜 인간의 몸도 60조 개의 세포라고 보잖아요. 그쵸?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지구하고 사람이. 그 지구가 병들어가듯이 사람도 자꾸 병들어가고 있고.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사람들도 병들어가고 있고 53페이지에 여섯째 줄 지구는 열이 나고 있고 맨 밑에 줄에 독성이 인간과 지구를 죽이고 있고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55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또 한 번 터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독성에 무지하다. 내과 의사에게 클린의 관점에서 디톡스에 대해 물어보면은 엉터리 치료라고 무시한다. 어디 있냐면 56페이지의 셋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제약회사예요. 56페이지의 밑에서 다섯째 줄. 채소와 과일은 특허가 안 돼요. 영양제가 특허가 안 되듯이. 예. 자연은 특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요. 채소 과일을 먹어서 디톡스가 된다라는 것에 비싼 임상실험에 돈을 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중 맹검 같은 거는 뉴트릴라이트도 반드시 하는 실험인데 여기에 제약회사는 디톡스에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다음 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1페이지 제1 피부. 이 책에서는 제1, 제2, 제3, 제4 우리 직접 몸에 닿는 이 피부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넓은 표면적과 가장 바깥층에 존재하는 피부. 저희가 아티스트리 공부하면 이제 피부의 기능과 구조와 땀샘, 한선 다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진피, 표피 다 공부합니다. 아티스트리 하면 약산성인 거랑 정말 어마어마한 그 지적 유통이에요. 예, 소비자들의 어떤 최고의 집단입니다. 제1 피부가 우리 사람에게 원래 있는 이 피부라면은 제2 피부는 우리가 입는 직물, 옷, 세제, 신발, 심지어는 농약까지도 제2 피부로 봐요. 제3은 뭐냐면 직과 직장, 그렇죠? 심지어는 어제 제가 스크랩 해보니까 저 바깥 초미세먼지보다 실내 공기가 더 많이 오염돼 있다. 2배, 3배, 5배도 오염돼 있다. 저게 들어와서 집에 있는 거랑 같이 어우러져서 더 오염된다. 이렇게까지 또 올려놨더라고요, 자료를. 제4는 뭐냐면 우리 지구 대기권까지도 우리 피부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호흡이라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한 게 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먹는 물 속에도, 숨 쉬는 공기 속에도 우리가 사실 다 우리 독소를 공격당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물질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다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깨닫게 되고요. 저희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스프링도 있고 앰모스피어도 있고 뉴트릴라이트도 있고 이런 대안이 있어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축하드려요. 예, 저도 제가 20대에 이걸 만난 걸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이건 복이었구나. 예, 돈 있다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는 것도 정말 자기가 갖는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일 때 클린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클린스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애플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